자, 안녕하세요. 저스트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인문계 편입을 해야 될지 자연계 편입을 해야 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인문계에서 자연계 쪽으로 좀 돌리고 싶은 학생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을 텐데, 자,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쪽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아까 전에 이제 건국대학교 일반 학사 뽑는 인원을 갖고서 이제 인문계 편입, 자연계 편입 그 얘기 말고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계와 자연계, 자, 솔직하게 말해서 점수에 따라 다릅니다. 아니, 점수가 잘 나오면 합격하는 거고 점수가 안 나오면 합격을 못하는 거지 뭐. 됐지? 자, 그래서 일단 기준 인문계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됐지? 자, 이쪽 한번 봅시다. 자,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영어 시험을 우리가 이제 주되게 보는데, 영어 시험을, 그래서 영어 이제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이제 시험 난이도에 따라 이런 것도 다 다르거든.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평균이 50점일 때, (100점) 만점 시험에서, 그러니까 다른 시험이랑 좀 다르지. 그러니까 다른 시험은 100점 만점 시험은 대부분 평균이 뭐 70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편입영어는 좀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평균을 대부분 이제 50점으로 많이 맞춰. 좀 쉬운 시험이면 60점, 좀 더 어려우면 막 40점대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자, 이 점수대에서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자기가 70점 이상이 나와, 80점 이상이 나와, 그러면 평균 50 기준으로 70점 이상 그래도 나오면 상위 한 15%? 그래도 80점 정도면은 상위 한 5%? 이 정도 안에 들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실력 있는 학생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평균 50점 기준으로 한 플러스 20, 30 더 나온다. 70, 80 나오는 학생들, 낮게 봤을 때는 상위 한 15%에서 한 상위 5% 안에 드는 학생들. 자, 요 학생들은 인문계 편입이라 하더라도, 물론 조건 하나만 깔게. 원서를 잘 쓴다는 조건 하에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수가 이렇게 잘 나와도 선생님 저는 서성한밖에 원서 안 쓸 건데요. 그럼 합격을 우리가 바랄 수는 없다. 절대 그건 아니야. 알겠지? 점수가 잘 나와도 야, 그래도 아무리 원서를 조금 써도 중위권 학교까지는 그래도 써야지. 상위권 학교 쓰고 중상위권 학교 쓰고 중위권 학교 쓰고. 솔직히 현강에서는 나랑 상담하면 점수 이렇게 나와도 나는 꼬셔. 야, 중하위권 학교를 그래도 좀 보험으로, 물론 과는 진로도 되니까 이거 좀 쓰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이 점수대인 학생 중에서도 중하위권 쓴다고 해서 합격할 것 같아? 그것도 아니야. 근데 그 보험식으로 쓴 학교 같은 경우도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문계 편이 힘들어. 자,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서를 잘 쓴다는 조건 하에서 내가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합격의 확률이 90% 이상.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냥 거의 다 합격을 한다고 보면 되지. 근데 이게 인문계 편입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합격을 90% 이상 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되게 단순하거든. 자, 잘 봐. 학원 모의고사 점수 90점, 학원 모의고사 점수 80점, 학원 모의고사 점수 70점. 그래서 일단 인문계 학생들은 목표 점수가 지금 내가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네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합격 확률이 높아야 될 거 아니야. 학원 모의고사 평균 50점 기준일 때 70점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저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 학원 모의고사 90점 받는 학생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강대 가고, 그래서 80점 받은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건국대 가고, 뭐 70점 받은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대 가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잖아. 편입은 변수가 진짜 커. 그러니까 이게 수능 시험은 시험 하나 딱 보고서 그 결과로 딱딱딱 원서 써 끝나잖아. 편입은 학교별로 시험이 다 있다고 따로. 그러니까 학교별로 문제 유형 다르지, 난이도 다르지,
당일날 너의 컨디션도 다르지. 편입시험 길게 6주에서 7주 동안 봐. 6주에서 7주 동안이 시험 기간이라고. 그래서 편입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변수가 진짜 커.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우리가 예상할 때는 이렇게 합격할 것 같잖아. 근데 막상 뚜껑을 딱 까잖아. 90점 받았던 학생이, 그냥 예를 들어볼게. 얘가 국민대 가고 80점 받았던 학생이 예를 들어서 얘는 또 막 숭실대 가고, 갑자기 생뚱맞게 70점 받았던 70점대 받았던 학생이 얘가 서강대 가고, 이렇게 결과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편입이야. 편입은 뭐가 크다고? 특히 인문계 편입은 변수가 진짜 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야. 점수 좀 나오는 학생들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깝치지 마라. 너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왜냐면 이거야. 예를 들어볼게. 자, 이쪽. 자, 편입이 어떤 거냐면 점수대가 높게 나오는 학생들, 그러니까 70점, 80점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 있잖아.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편입판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지원자 수가 되게 많아졌고, 요새 편입의 트렌드가 뭔지 알아? 인서울 4년제 애들이 진짜 많아. 인서울 4년제를 2학년까지 다니고서 오는 학생들도 많고 2학년 학교 다니면서 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유학파들도 되게 많아. 특히 영어권에서 살다 온 애들. 그런 학생들이 늘다 보니까 고득점 나온 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근데 웃긴 건 뭐냐?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70, 80점 받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600명이라고 한번 쳐볼게. 600명. 임의적으로 한번 해본 거야. 600명. 그럼 예를 들어서 상위권 학교에서 600명을 뽑아. 그러면 당연히 다 좋은 학교 가지. 근데 지금 편입의 현실이 뭐냐? 그래, 200명 뽑다가 또 학원에서는 그거 나중에 얘기하겠지. 이번에 300명 뽑아요. 근데 뭐 하냐고. 아니, 점수가 이렇게 잘 나오는 학생들이 600명인데 200명에서 300명은 늘어도 진짜 많이 는 거거든. 이렇게 늘지도 않긴 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야? 600명 중에 아무리 이렇게 늘어도 300명 절반은 합격을 하지만 절반은 합격을 할 수가 없지. 왜? 뽑는 인원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상위권 학교를 못 가. 그럼 집에 갈 거야? 아니잖아.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디 가? 요 300명 안에 못 든 학생들은 중상위권 학교에 또 가야 된다고. 아까 뭐 얘기했던 뭐 건대, 뭐 동국대, 홍익대, 여학생 수대 가야지. 그럼 그 중에 일부분은 또 일로 빠지겠지. 근데 여기서 또 많이 뽑아?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못 가면 또 어디로 빠져야 돼? 중위권 학교로 또 빠져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편입이. 그래서 위쪽에 있는 학교들이 박 터지는 거야. 왜? 실력자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 특히 이미 인서울 4년제를 다니고 있다고. 그러니까 힘들지.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솔직하게. 무조건 노력하면 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노력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확률 갖고서 그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학생들한테. 그래야지 학생들이 그걸 가늠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자기 목표가 정말 높은데 그게 안 될 거라 생각되면 빨리 중간에 접고 다른 기회비용 살려야지. 물론 학원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끝까지 끌고 가야지. 왜? 돈이니까. 강사들도 학생들을 끝까지 끌고 가야지. 돈이니까. 근데 반대로 그 학생의 인생이 달려있잖아. 그러니까 쟤는 안타까운 게 그거야. 합격 절대 못한 학생한테 합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꽤 많어. 그러니까 진짜 합격을 할 수 있는 학생한테 합격을 할 수 있다. 그건 당연히 상관없지. 근데 합격을 못한 학생한테 왜 합격을 한다고 거짓말을 치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어떤 개념인지? 이게 인문계 편입의 현실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는 거야. 잘 봐. 그러면 얘네들 잘하지. 근데 우리는 300명 안에 들어야 돼. 200명 안에 들어야 돼. 이 학생들의 실력 차이는 크게 안 나. 근데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지. 그럼 그 차이는 뭘까? 실전 시험장에서 실수 없이 문제를 제대로 푸는 학생은 붙을 거고, 실수로 한두 문제만 더 틀려도 떨어지겠지. 근데 너희도 알잖아. 실수는 어려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실수는 어디서 나오지? 기본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야. 첫 시간부터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 특히 형강에서 점수 나오는 학생들 점수 나온다고 깝치지 마. 까불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해라. 왜? 끝까지 성실하게 하면 실수가 최소화되거든. 그 실수를 안 해야 여기에 합격을 하는 거니까. 내 말의 취지를 뭔지 알겠어? 이게 인문계 편입이야. 그러니까 원서를 최대한 다 쓴다는 조건하에 거의 다 합격. 근데 그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70점 이상부터는 복불복이야. 학교 레벨 자체가. 물론 90점이 서강대 갈 수도 있지. 근데 90점이 못 가고 70점대가 갈 수도 있는 거라. 왜? 당일날 문제 유형, 난이도, 당일날 학생의 컨디션, 그 변수가 너무 크거든. 편입시험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한 학교 망쳐도 돼. 왜? 다른 시험 보면 되니까. 또 망쳐도 돼. 다른 시험 봐도 되니까. 많게는 거의 20개야. 많이 썼으면. 내 제자들은 내가 평균적으로 그래도 15개 이상 쓰게끔 무조건 강조하거든. 왜? 원서를 많이 쓰면 쓸수록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사실이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합격의 확률을 올려야 되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 일단 인문계부터 얘기하자. 자, 그리고 100점 만점에서 평균 50점이야. 근데 70, 80 나오면 좋은데 노력한다고 다 점수 나오는 건 아니잖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50점대, 60점대 나오는 학생들도 있어. 결국 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70점을 못 찍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합격 확률이 한 몇 퍼센트 되냐면, 와, 근데 이게 해가 갈수록 나도 숫자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내가 옛날에는 숫자를 이렇게까지 안 썼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작년만 해도 여기다가 숫자를 3, 40을 적었거든. 그리고 그 전에는 내가 여기다 숫자를 50, 60을 적었던 때도 있어. 근데 이게 지원자 수가 터지다 보니까 나도 이제 어쩔 수가 없다. 그렇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50점 기준으로 50점대, 60점대 나오는 학생들 합격할 수 있는 확률, 물론 조건 하나만 또 깔게. 원서 진짜 잘 써야 된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도와줄 거야. 그리고 원서 최대한 많이 써야 된다. 이게 기본 조건이야. 점수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원서 5개밖에 못 써요. 100% 올킬입니다. 그래서 50점대, 60점대 나오는 학생들, 그러니까 다른 입시라면 원서도 못 쓰는데 그래도 편입은 변수가 되게 큰 시험이다 보니까 합격의 확률이 이 정도는 나와. 그래서 난 아직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작년에 신촌에서 7월 달부터 시작한 반이 있어. 그러니까 강남도 그렇고 신촌도 그렇고 여름방학 때 신규 반이 많이 생기거든. 늦게 시작하는 거잖아. 대부분의 학생들은 1월, 4월, 3월 그 전년도부터 올해도 9월부터 내가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7월 달에 시작하면 늦게 시작했는데 어떤 여학생이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어. 나이가 좀 있고 기존에 뭐 다른 것 좀 하다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와 정말 성실하게 하더라. 근데 성실하게 한 거에 비해서는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점수가 생각만큼은 안 나왔어. 그래도 시험 보면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나왔거든. 근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성실하게 하니까 결국은 인문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어. 그래서 학교 이름은 얘기 안 할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여대 중에 하나. 뭐 중하위권 학교의 대표적인 여대들이 있잖아. 뭐 서울여대도 있고 뭐 덕성여대도 있고 이런 학교도 있잖아. 그래서 그 학교에 합격을 해서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근데 정말 대단한 거야. 이게 나이를 또 다른 학생에 비해서 좀 더 먹고 그리고 시작도 어찌 보면 남들은 전년도 9월부터 또 1월달 3월달부터 하는데 7월부터 시작해서 인문계 편입으로 점수가 마지막까지 70, 80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하니까.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 기간만 6주에서 7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시험 기간이 그렇게 길다 보니까 그 시험 기간만큼에도 또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하니까 결국은 인서울 4년제 여대에 합격을 했더라고. 대단한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0점대 60점대도 그 편입이라는 그 변수 때문에 물론 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한다는 조건, 원서를 잘 쓴다는 조건, 원서를 최대한 많이 쓴다는 조건, 그 밑밥들을 좀 깔게. 그 밑밥까지도 안 깔면 빵 퍼센트야. 그래서 원서는 내가 알아서 도와주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합격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이 정도 확률이 되니까.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얘기 좀 하자. 뭐 당연한 건데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100점 만점 시험에서 평균 50점 기준으로 평균 점수 아래쪽에 있는 학생들. 다른 입시라면 원서도 못 쓸 거고요. 뭐 편입도 원서를 못 씁니다. 왜 못 쓴다고 얘기를 하냐면 합격의 확률이 정말 미안해. 자, 인서울 4년제 기준 갖고 얘기할게 일단. 자, 인서울 4년제 기준으로 합격 확률은 0%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평균도 안 나오는데 네가 인서울 4년제 가려고 하면 양심이 없는 거지. 인문계 고등학교 나온 학생 한 번만 머릿속에 그림 한번 그려봐. 너가 만약에 인문계 고등학교 나왔다면 너희 반에서 인서울 4년제 아무라 가는 거 아니잖아. 대충 숫자 잡히지. 반에서 공부를 꽤 잘하는 학생들 몇 명만 인서울 4년제 가잖아. 근데 편입판에서 점수가 평균 아래쪽에 있는데 합격을 바란다? 세상이 그렇게 날로 먹을 수는 없잖아. 당연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편입은 희망 하나만 살짝 줄게. 자, 이것도 내가 도와줄긴 할 건데 이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어. 뭐 근데 난 어쩔 수가 없어. 난 내 제자 어디든 붙여야 돼. 인서울 4년제가 아니라 이런 학교들이 있다. 어떤 학교들이 있냐면 수능 등급으로는 생각보다 되게 높아.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그 기준, 학교로 기준을 할 때 너가 다니고 있는 그 뭐 전문대든 지방대든 너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수능 등급보다 최소한 2단계, 석 단계, 넉 단계, 5단계 위에 있는 학교. 그러니까 수능 등급으로 생각보다 되게 높은데 편입에서 인기가 없는 수도권 4년제가 있어. 내가 지금 표현을 조금 약간 조심스러운데 물론 수도권을 벗어난 학교들도 포함 좀 하겠습니다. 근데 학교 이름을 지금 여기서 대놓고 얘기 못해. 그래서 그러니까 수능으로 보면은 수능 등급이 꽤 높아서 너 실력 갖고는 못 가. 그리고 지금 네가 갖고 있는 학적 그 학벌보다는 수능 등급 최소한 2단계, 석 단계, 넉 단계, 5단계 위야. 근데 편입에서 인기가 없어서 50점 밑에인데 원서 써서 합격할 수 있는 학교가 있어. 거기에 따른 학과가. 그래서 그것도 내가 나중에 원서 쓸 때 따로 찍어줄 거야. 점수 안 나오는 학생들은 솔직히 이제 여기는 합격 못 하는데 여기 꼭 원서 써라. 그러니까 다른 입시라면은 당연히 합격도 못 하는데 편입에서는 그렇다고 100% 합격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도 확률을 내가 요렇게는 만들어줄 수 있거든. 근데 이게 확률이 이게 편입에서만 인기 없어서 난 이 확률을 더 높게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 보자. 60, 70%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따로 뽑아서 다 도와줄게.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선생님 저는 인서울 4년제 아니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중간에 접는 게 낫고 선생님 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데 저 그래도 어디든 꼭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아빠가 때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빠는 진짜 때려 죽여요. 내가 어디든 보내줄 수 있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확률이면 되게 높은 거지.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편입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편입이 쉽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으로는 당연히 못 가는데 편입에서만 인기 없는. 왜냐면 편입은 학생들이 무조건 한 곳으로 다 쏠리거든.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지. 또 경력도 오래됐고 내가 문법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난 이런 쪽에 관심이 또 워낙 많으니까 또 자료들도 다 갖고 있고 다 데이터 갖고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문계 편입이야.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일단 인문계 편입부터 얘기를 했고 다음 영상에서 자연계 편입 얘기하자. 알겠지?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인문계 편입 얘기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자연계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